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0447님 문자를 좀 소개해주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산인데요. 버스 탔는데요. 아저씨가 허리케인 듣고 있어요. 제 것 볼륨 죽이고 버스 것 듣고 있어요. 53번 마을버스 아저씨 화팅입니다. 콕 소개해 주세요. 오.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네. 경기도 오산의 53번 마을버스 기사님. 자, 만세! 만세. 최고입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하고 첫 통화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통화를 했고요. 14분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통화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바이든 당선인의 이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그리고 이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냈던 것, 뭐 여기서 이 한미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뭐 민주주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대응을 해온 데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정상은 이 내년 초 공식 취임을 하면 바이든 당선인이요. 가급적 조속히 만나서 대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서 네.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네네. 한국이 뭐 미국에 또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독서강이다 보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 자서전 네. 광고 보니까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네네. 탐독을 다 하신 모양이죠. 예. 그 경의를 표한다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죠? Respect. 재미유학파. Respect 아닙니까? Respect. 아니까 그건 단어고 네. 경의를 표합니다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다 알면서 이러지 지금. 예?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을 했어요.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측도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간의 현안들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당선자의 최측근 중 한 사람입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도 또 만나고 하는데 상당히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 예, 안보 관련해서 상당히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요. 차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뭐 수전 라이서도 상당히 교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간에 소통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차기 국무장관 유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다른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 머피가 있고 수전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전 라이스는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인물 아니에요? 네, 유엔 미국 대사를 지냈었죠. 그래서 예. 유엔에서 활동을 했었던 강경화 장관과는 상당히 교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바이든 인맥을 꽉 깨고 계시네. 네. 예. 질문만 나오면 그냥 요즘 저 술술 야위였어 배 소장이. 네. 한 박스 좀 밀크 주세요. 캐러멜. 예. 밀크 캐러멜. 한 박스 안 주시고요. 얼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강경화 장관 비판에 나섰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에 대해서 이 지금 부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왜 지금 가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고 또 반면에 바이든 이 당선인 측도 만난다면 그때는 또 트럼프 측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 좀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을 구걸을 했고 이 미국이 선거 끝나고 한번 오라고 한 건 아니냐 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 대선이 끝났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안 갔어. 네. 그래도 비판이 나오겠죠? 직무유기라고 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현재는 상대방인 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건 국무장관을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선인이고 또 1월 20일부터는 미국 새 행정부이기 때문에 새 행정부의 중요 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강경화 장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상원의 가반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이게 어느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상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이 공화당 정부와 안면 몰수를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 1월 20일까지는 미국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유지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을 당연히 만났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강경화 장관이 이 바이든 당선인 척 인사들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또 당연한 일이다. 네. 그런데 이걸 비판을 하더니 말이 되느냐 네. 역정을 냈죠. 그랬군요. 그리고 그 미국 대선 후유증이 이게 금방 안 끝날 것 같다. 장기화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고위 관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조직적으로 가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해임된 이후에 이 고위 관료들의 줄서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뒤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트위터 글을 올렸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진 분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예 그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순조롭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 각국 정상들과 통화 중인 조 바이든 당선인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 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100%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로 꼽히는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모든 합법적인 표가 집계돼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패배를 하더라도 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준 만큼 이 마크에서 정치력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깔린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2024년에 이번 득표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네. 4년 뒤에 다시 재도전하겠다 이런 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1월 5일 치러지는 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조지아주. 조지아주요? 네. 밑줄 몇 개 쳐야 되는데요. 조지아주 밑줄 4개. 왜? 미 합중국에 가입한 4번째 주입니다. 야. 나오네요. 야. 깨알 상식. 이거 저기 딸기 사탕. 네. 이거 딸기 진짜 사탕. 좋은 건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네. 중간에 사고 치지 말고 전달된 거죠? 바로 네, 전달됐죠. 전달됐어요. 조지아주 네. 중요하다. 유튜브에서 네. 보고 중요한데. 있습니다. 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지아주에서 이겨야 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번에 상원 하원 의원 선거 다 하지 않았어요? 다 했는데 조지아주가 개표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예. 뭐 지금 결선 투표를 결선 해야 투표가 되는- 남아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년 1월 5일 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년 1월 5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예. 이 조지아주에서 또 상당한 득표력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가 이 자칫해서는 이 공화당 표를 잃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우려가 이 공화당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상원이 이제 2석일 텐데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화당이 차지할 때와 민주당이 차지할 때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가져가면 51석이 됩니다. 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소속도 지금 한 명 있기는 한데 다른 주에 지금 51석이 되면 확실한 가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대 또 50, 네. 또 무소속 민주당까지 합해서 50석이 되면 이게 똑같아지면은
이때 결정자 역할을 부통령이 합니다. 부통령은 또 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가반을 위해서 조지아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배종찬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네. 목리 그만 부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인수인계 좀 협조 좀 해줘라.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연결됩니까? Stop, please.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후폭풍이 거세요. 김종인 위원장도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나친 발언에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 정부에 속한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 정부 내 인사 중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한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칭찬을 한 듯 했지만 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를 야당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또 윤석열 총장이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지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1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난감해졌죠. 차기 대선 그 주자들의 공간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네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른바 윤석열 블랙홀에 빠졌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윤 총장 부인이잖아요. 김건희 씨 회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과세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안에 김건희 씨의 사무실 또 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또 기각을 당했고요. 그렇고 이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또 전시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유는 지난해 6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서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압수수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상당 부분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구속영장은 모르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건부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합치면 99%가 넘는데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해서 좀 기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와 관련 입시 비리, 뭐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이 검찰에서 지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지난 9월에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또 이후에 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그제야 발부를 받아서 이 서울대병원,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당 주장은 또 반대죠.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세하게 압수수색 과정 기각을 당했지만 지난 9월 29일은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딸, 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이건 우리 무건 녀석들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서 성신여대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뜻에 대해서 많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죠.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크벨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짧게 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229님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배기사 이시황입니다. 늘 저희들의 애환을 널리 알려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무겁당에서 한 번 더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장철이라서 절임 배추를 많이 주문하시는데 되도록 이틀 전에 주문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전날 주문하시고 당일 오전에 배송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은 불가능하거든요. 오전 까대기가 물량이 많아서 빨라야 12시 이후나 출발할 수 있는데 양념 다 버무려 놨는데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반품하라고 야단을 치시면 저희들 진짜 난감합니다.
꼭 공지 부탁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김장철인데 절임 배추 주문을 좀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틀 전에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듣고 계신 주부님들이나 다른 청취자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해주자고요. 그 택배 기사님들 배려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이 이제 13일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입니다. 고인이 작관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관련 연설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이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에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였던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친필로 작성한 연설문을 어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당시 1970년 11월 13일 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을 듣고 21일 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박정희 정권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이 유세에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필로 작성한 연설문이었어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전태일 씨 분신은 일개 피복 직장 노동 조건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현 정권의 반근로자적 노동 정책에 대한 항의인 것이며 오늘의 절망에 찬 사회 현실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반성해야 한다. 이 경제 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근로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18세기적 경제 정책이 젖어 있는 현 정부의 사고 방식은 너무도 위험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70년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어제 청계 피복노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미싱사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계 피복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봉제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토요일도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태일 3법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이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전태일 3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국회에서도 거의 모든 정당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류호정 의원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1호 공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 작업 현장에서 위험한 것이 노동자의 개인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운영되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문제다. 네. 사업주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인데 국민 여론조사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도 10명 중 6명 정도는 58.2%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V에서 의뢰해서 지난 11일 조사한 내용이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 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6.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론도 높았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